코딩의 기업부터 희읍까지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코딩 가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순서는요. 지읒이죠. 지읒으로 시작하는 CSS 관련 프로퍼티가 뭐가 있을까? 두말할 거 없이 z인덱스죠. 자, 본 영상에서는 이 z인덱스 프로퍼티 뿐만 아니라 어떠한 HTML 요소가 앞으로 나와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차근히 좀 설명을 드리고 언제 z인덱스를 쓰는지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div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파라솔, 그라운드, 오아시스. 그래서 각각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정을 했어요. 좀 더 얘네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라솔, 그라운드, 오아시스 이렇게 쉼표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뭐 패딩, 폰트 사이즈 좀 더 잘 보이게 처리를 해 보이겠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게 높이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200, 그라운드는 한 400, 그리고 오아시스도 400 정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다. 다음에 그라운드 안에다가 내용물을 조금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낙타 카멜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카메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카멜 위스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럼 이게 첫 번째 카멜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뭐 보더 레이디우스 50%, 그리고 보더 10픽셀 솔리드까지 해서 흰색 테두리까지. 숫자는 그냥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다. 자, 한 마리만 있으면 좀 외롭죠? 그래서 총 3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거고, 이 각각의 카멜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클래스명을 하나 더 달아주도록 할게요. 1, 2, 3 이렇게 하고 싶지만 클래스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카멜 1, 2, 3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언더바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멜 1은 칼라 옐로우, 카멜 2는 오렌지, 카멜 3은 오렌지 레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낙타가 카멜이 어떤 게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요 카멜에게 마진 바텀 마이너스 40을 주겠다. 자, 네거티브 마진이 있죠? 그래서 카멜 div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마진 바텀 마이너스 40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끝났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요 낙타들이 더 빨리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 즉 겹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 질문이 이해가 되죠? 가장 먼저 튀어나와 있는 요소는 어떤 요소인가요? 자, 3번이죠. 카멜 3. 나중에 작성된 마크업 요소가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라고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런데 언제나 맨 나중에 작성된 마크업이 앞으로 튀어나올까요? 그 부분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낙타가 목이 마르네요. 그래서 카멜 3번에다가 마진 탑 200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단 기점에서 200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물을 마시네요. 자, 그런데 오아시스가 앞으로도 튀어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 마크업이 나중에 작성된 요소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아시스가 낙타보다 앞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카멜이 익사당하지 않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포지션 프로퍼티를 작성을 할 것인데
여기에서 포지션 프로퍼티의 이니셜 밸류 기본값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지 돼요. 자, 포지션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스태틱이에요. 스태틱인 상태 말고 다른 값, 렐러티브, 앱솔루트, 픽스드 이러한 애들을 주게 되면요. 마크업 순서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렐러티브는 언제 쓰냐면 현재 이 카멜 3번 위치에서 위치를 옮길 때 오프셋을 줘서 이동시킬 때 쓰는 그런 프로퍼티거든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크업 순서하고 상관없이요. 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상관없이 트랜스폼 프로퍼티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DN에서 사인 맥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스태킹 컨텍스트인데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봤던 게 트랜스폼이 다른 어떤 경우도 있죠. 한 번쯤 다 해보면은 참 재미있을 거고요.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오퍼시티. 자, 오퍼시티 투명도죠. 이것을 1이 아닌 값 0.9999 한번 줘볼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 모든 것들이 다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자, 우리의 MDN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자, 굉장히 알고리즘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쓰는 이러한 프로퍼티인 포지션 렐러티브, 트랜스폼, 오퍼시티를 지정을 해줬을 때 앞으로 튀어나온다. 마크업 순서하고 상관없이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 되는 지식이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낙타 카멜 1번도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이동하는 거죠. Y축으로 이동을 할 거고 마이너스 100만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파라솔 위에 놓이게 되죠. 파라솔이라는 DIV보다 카멜 1번이 나중에 작성된 마크업이니까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트랜스폼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튀어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라솔 이게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파라솔에게 포지션, 렐러티브 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나요? 없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Z인덱스죠. Z인덱스는 그냥 숫자만 작성하는 그런 기법이죠. 40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안 된다. Z인덱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포지션 프로퍼티가 이니셜 밸류 기본값인 스태틱이 아닌 값을 설정을 해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Z인덱스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포지션 프로퍼티가 스태틱이 아닌 값이 들어가 있어야 Z인덱스의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낙타들이 파라솔 밑에서 쉬고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카멜 1번이 나는 파라솔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다 해서 Z인덱스 또 주는 것이죠. 9999 엄청 높게 들어가게 처리를 해준 것이에요. 하지만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닌 값이 들어가야 9999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가장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전체 페이지 기준에서 9999니까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Z인덱스 40이라고 해줬던 것보다 숫자가 크니까 더 앞으로 튀어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멜들의 부모는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갈색 테두리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라운드에게 또 렐러티브를 주고 Z인덱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라솔이 지금 40이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수치를 한번 줘볼게요. 그렇게 되면 파라솔이랑 그라운드랑 싸워서
파라솔이 이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요 카멜 1번의 Z인덱스 9999는 자, 그라운드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속이 되게끔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라운드가 9999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전체 페이지에서 글로벌하게 가장 높게 출력이 되는 요소였는데 부모에게 마크업상의 부모정의 Z인덱스가 부여되게 되면요. 요 그라운드 내부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활용을 하면 재밌는 걸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라솔에 있는 Z인덱스 잠깐 지우고 원래 상태로 조금 돌려보도록 할게요. 카멜 이런 것도 좀 없애고 나머지를 원래대로 돌리고 한번 재밌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라솔 DIV에 H1 하나 만들고요. 파라다이스 파라솔 안에 있는 H1 해줘가지고 뭐 보더 바텀 뭐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밑줄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밑줄이 크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위스 전체 너비죠. 요거를 줄여주고 싶은 것이죠. 아, 근데 너무 줄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딱 텍스트 크기만큼으로 너비가 잡히게 하고 싶어서 맥스 컨텐트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 보더가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H1 자 보더를 한번 넣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H1 내부에 before 가상 요소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안에 컨텐츠를 추가를 하게끔 되고요. 이 before 요소를 커스텀을 해서 저 보더 바텀보다 좀 더 자유도 높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자 포지션 앱솔루트 처리해 주고요. 레프트 0, 라이트 0 해주고 바텀 0 해주죠. 그래서 하이트 0.6m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 뷰포트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before는 H1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포지션이 역시나 스태틱이 아닌가 렐러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자 상대적인 절대 위치죠. 컨테이닝 블럭이 새로 설정이 되게 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그냥 한 칸 띄어쓰기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밑줄보다 훨씬 더 자유도 높은 어떤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루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굵은 보더가 뒤로 들어가게끔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Z인덱스 -1이죠. 그러면 앱솔루트 상황이니까 Z인덱스 -1이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얍. 어디로 갔나요? 자, 아까 9999 해줬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Z인덱스 -1을 하게 되면 전체 페이지 기점에서 가장 맨 뒤로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요 배경 이미지 뒤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안 보이죠? 그래서 H1 부모죠. 부모에게 Z인덱스를 의식적으로 한번 주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면 H1 안에서 기준이 돼서 -1이 되게끔 변하죠. 그죠? H1 Z인덱스 1 여기 기준에서 before 요소가 -2 이렇게 변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예시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Z인덱스를 활용을 할 때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에게 Z인덱스를 추가를 해줘서 이 Z인덱스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부분들 다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라운드가 요 갈색 테두리 녀석들이에요.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처리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카멜 3개가 플렉스 아이템스가 되면서 가로로 이렇게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겹칠 수 있게 마진, 라이트, 마이너스 40 해줄 수 있잖아요. 똑같이 겹치고 가장 나중에 작성된 카멜 3가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플렉스 아이템스 상황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그냥 Z인덱스를 쓸 수가 있답니다. 카멜 1번 얘는 포지션 속성이 지정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Z인덱스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새로운 사실이죠. 자, 저도 얼마 전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인지가 좀 안 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MDN에서도 그런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원래는 Z인덱스가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이 아닌 값이 들어가 있을 때에만 유효했는데요. 자, 플렉스 아이템스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드, 디스플레이 그리드의 아이템스도 마찬가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 이 부분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Z인덱스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또 알려주세요. 자, 감사합니다.